이 남성이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사전에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생수 사건 미스터리, 7시간 미스터리 등 흥미를 부추길 만한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방송사는 사건에 쓰인 독성 물질의 이름을 노출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해당 독극물의 이름과 성분을 강조한 기사들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이 독극물이 얼마인지 캡처해 기사에 담은 것은 물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관련 독극물 이름을 검색하자 구매 또는 구입이 연관 검색어로 따라 등장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보도가 21일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0에 가까웠던 이 물질에 대한 검색 규모가 이날 21일을 이후로 급증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보도를 보면은 어떤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사실은 독극물 가격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자신이 체험하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보도에서 꼭 필요했던 보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구매가 어려울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법망을 피하는 그런 방법까지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전형적인 이 범죄 보도에서의 TMI 보도가 아니었나. 특히 범죄 기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범죄자가 이 범죄를 왜 저질렀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심리 상태였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수병 사건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짜증이 났다. 짜증나서 그랬다. 범죄 기사에 이런 제목들을 달고 나오는 기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은 미성년자들, 특히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짜증이 나면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가?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려를 해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 나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저 범죄자는 나보다 앞서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요. 유영철이나 정남규 사건은 같은 시기에 겹쳐서 사건이 발생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서로가 서로의 범죄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또 범행 장소나 수법의 방법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어떤 시기에 범행 도구를 바꾸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결국은 유영철이나 정남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인식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강윤성 범죄 사건에서도 발길질을 한다든지 또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가 됐는데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자들이 결국은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의 대변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죄 기사에서 본 수법을 교통사고 사기에 이용한 20대부터 범죄 재현 프로그램을 보고 금고를 턴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유행한 거 보고 그런 범죄상이 가정적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마트 아이스크림을 꺼내 핥고 다시 진열해두는 영상이 보도된 뒤 모방 행위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살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걸 더 갖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궁금해하니까 교육적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드라마에 19금 이렇게 표시가 되듯이 뉴스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 나오면 조금 준비를 하고 조금 아이가 못 보게 이렇게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학부모 인터뷰 가운데서 19금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게 저도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런 연령 제한을 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 연령 등급 제도 대상의 보도 프로그램은 아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지 범죄 보도를 어디까지 알릴지를 전적으로 해당 기자나 언론사의 책임과 권한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권한과 책임을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밖에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제도를 지금처럼 이대로 유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온 정남규와 같은 극히 소수의 이제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범죄 보도가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수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범죄 수법에 대한 일종의 학습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언론의 무신경이라고 해야 될지 무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이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 스스로도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때로는 언론 자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늘 언론이 기억해야겠습니다.